Stay high for the most of the time. Meet a stranger, jump right in your climb. Waking up on your sofa next to half your body.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엘로티오 마누스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이나 아니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누스를 소개할 때 가정용의 끝판왕이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이제 사실 좋은 머신이에요. 지금도 좋은 머신인데, 하지만 요즘은 워낙 가정용 원그룹 머신 중에서도 워낙 출중한 하이엔드급 머신들을 홈 바리스타 분들이 이제 많이 소개하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끝판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정용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가정용 머신과 상업용 머신의 차이는 성능적인 차이도 있지만 우선 용도적인 차이가 또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상업용 머신 같은 경우는 원그룹을 쓰는 가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그룹 머신에서 이제 손님들의 응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걸 상업용 머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뜻한 라떼를 원하는 손님이 3명, 4명을 한 번에 준비할 때 그걸 문제없게 하는 정도가 가정용 머신과 상업용 머신의 차이로 두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엔 가장 기본에 충실한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엘로티오 마누스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B61 그룹 헤드의 열 교환식 보일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 교환식 보일러는 뭐냐면은 이러한 큰 물통에 이제 추출용 이제 관이 이렇게 뚫는 형태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는 독립 보일러 중에서도 그냥 통짜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하려고 이제 추출 온도에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은 이제 물의 온도가 90도 언저리가 되다 보니까 스팀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스팀의 온도를 세게 하려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추출 온도가 너무 세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데 변수 값을 통제 못한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이런 열교환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체 큰 통에서 물을 바글바글 끓이기 때문에 스팀에 대한 강도도 매우 세고요. 그 와중에도 보일러를 관통하는 열교환식 관해이, 추출 관해이에서 이제 비교적 좀 낮은 온도의 추출수를 이 센 스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열 교환식 보일러의 구조에서 이 E61 그룹 헤드의 특징이 가장 더 장점이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E61 그룹 헤드 같은 경우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거를 발휘할 소프트웨어적인 게 따라오지 않을 당시에 하드웨어적인 걸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아는 척을 하면서 본 거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몸체가 통주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게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아까 말씀드린 열교환식 보일러에 의해서 추출을 안 하고 있다 보면은 이 보일러 통 안에 있는 추출관이 이제 가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출수가 저희가 원래 원하던 온도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끓고 있는 보일러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추출을 했을 때 물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은 물이 이 인퓨전 챔버에 채워진 다음에 올라오는 동안 약간의 이제 지연을 발생시켜서 이 그룹 헤드 몸체, 이 통주물 몸체가 이제 추출수의 열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추출을 너무 많이 해서 추출수 온도가 좀 떨어졌다고 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추출수에서 그룹 헤드의 온도를 약간 가져가서 이제 조금 더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추출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보완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퓨전 챔버 같은 경우는 추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인퓨전 챔버에 먼저 물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챔버에 물이 다 채워져야만 이 그룹 헤드로 구바의 압력이 온전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이걸 올렸을 때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전체가 돌아가지 않게 압력계를 올리면 펌프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물이 4바의 압력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토필터를 채워서 커피퍽에 물이 적셔진 다음에 적셔짐으로써 인퓨전 챔버에 물이 가득 차야지만 이제 온전한 9바의 압력이 포토필터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바에서부터 9바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요즘 커피 머신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많이 컨트롤을 하고 굉장히 정밀한 이제 기능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1961년도에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없을 때 이런 하드웨어적인 걸로 이런 커피의 메커니즘을 실현했다는 거죠. 이 E61 그룹헤드 구조가 아직까지도 2022년에도 쓰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에 원하는 커피 양을 갈아서 포토필터에 넣고 이런 편향 추출이나 이런 채널링이라고 표현하는 편향 추출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이제 한 잔을 뽑아내는 커피인데,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커피 한 잔을 집에서 즐기고 싶다고 하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 머신이나 기타 다른 좀 편리한 머신을 사용하는 것도 캡슐 머신 같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분포도를 좀 여러 군데로 올리기 위해서 켜준 뒤, 이제 저는 스프링 템퍼라고 좀 템핑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쓰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템퍼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기능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숙달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쓰다 보니까 이걸 쓰고 있는데 깔끔하게 템핑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열 교환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출하기 전에 추출을 흘려주고요.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일단 추출하는 모습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좀 예쁜 걸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아이스랑 따뜻한 라떼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체결하고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약간 아쉬웠었는데, 이제 마누스의 단점 중 하나가 추출을 하면은 이쪽에 추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내리는 순간 바로 리셋이 돼가지고 이 부분 좀 단점 중에 하나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다는 게 못했었는데, 이제 마누스는 기본적으로 PID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낮추거나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열관식 보일러 안에 있는 큰 통의 온도이기 때문에 직접 실제 추출수는 아니고요. 그나마 이런 온도에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온도를 한 5도나 뭐 3도 정도 올리고 내리고 해보면은 실제 추출수에도 일부 영향이 있어서 추출 양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커피를 공부하기도 좋죠. 이렇게 아이스 라떼가 완성이 됐고요.
밤이긴 하지만 조금 먹어보면 제가 로스팅 공부를 하려면 좀 여러 가지 콩을 섞어서 사실은 로스팅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콩이 이제 배전도가 여러 가지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히 여러 가지 풍미가 나는 이런 커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이랑 섞여서 굉장히 이제 맛있는 아이스 라떼가 됐고요. 네. 컵은 이쪽 박스에 넣고 좀 전에 추출이 조금 빨리 무너지던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를 조절하기는 좀 사용을 하면서 귀찮아서 도직 양을 한 0.5g 정도 올렸고요. 찐득한 에스프레소가 나와야지 또 라떼가 이뻐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열교환식 보일러이기 때문에 추출하고 스팀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출 올려주고 그 사이에 스팀. 마무리해주고요. 끝내주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전문 바리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냥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고요. 아주 고운 거품이 만들어졌고요. 좀 라떼아트하게 편하기 위해서 해주고 이 에스프레소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고요. 큰 거에다 담아주고 잘 돼야 될 텐데 흘렸다. 조금 찌그러진 하트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런 라떼가 가능하다는 거. 겉에 이 폼이 보이시나요? 굉장히 폼이 맨들맨들하고 이쁘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이제 저보다 커피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누스 정도면은 라떼아트 연습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드셔보시면 이제 일반 커피 머신들 중에 이제 서머블록 아까 말씀드린 편의성을 위하여 빠르게 하기 위한 또 저렴한 서머블록 방식을 하는 것보다 이 라떼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에스프레소의 퀄리티는 차이가 그렇게 안 클 수도 있는데 이 강력한 스팀에서 나오는 라떼의 차이가 이런 커피 머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먹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이렇게 마누스 시연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마누스의 정보도 이제 다 알려드렸습니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못 알려드린 것도 있고 저도 그냥 이런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책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공식 그 마누스 본사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한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척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스스로가 약간 좀 거부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나온 사실들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서 예전에 쓰던 이제 저가형 머신 CRM 같은 경우도 한번 리뷰를 하고 이제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수동 머신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있으면 매우 좋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